여러분, 윈도우즈 10의 제16단원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하위 버전은 제어판이라고 하죠. 근데 설정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앱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해졌지만 하위 버전에 썼던 그 제어판은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은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의 화면, 시작의 설정을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 버전에서 썼던 프로그램 추가 제거, 또 시스템, 또 마우스, 키보드, 그런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눌러주고요. 설정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위 버전에서 다뤄봤던 이제 제어판에 대한 기능이 바로 여기서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에 좀 간략하죠? 주어진 부분에 대한 걸 눌러주면 세부적인 내용을 설정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안 보여준 부분은 여기 설정 찾기에서 찾아주면 하위 버전에서 사용했던 그런 제어판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스템 눌러볼까요?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보, 그죠?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 눌러주면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 및 작업에 대한 기능 우리가 했었죠. 네, 그래서 앱 알림에 대한 기능을 켜겠다, 끄겠다 이런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앱 및 기능에서는 이제 화면이 잠시 뜨면은 설정된 앱을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정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마찬가지고요. 태블릿 모드 할 거 이제 이거는 태블릿 모드가 아니죠. 네, 배터리 전략 모드가 저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터리 잔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전원 설정 역시나 노트북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죠. 자, 저장 공간에 대해서 하드디스크 용량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보 눌러주면 이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설치 볼 거는 램에 대한 크기, 그 다음에 몇 비트 운영체제냐, 그래서 64비트 운영체제다 라는 거 볼 수 있고 윈도우즈 10 버전이에요 라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장치에 대해서도 볼 수 있죠. 설정된 장치, 프린터, 스캐너, 또 원노트 설치 이런 식으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상태죠. 인터넷에 대해서 어떤 인터넷이 설정이 됐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설정에서는 바탕 화면에 대한 사진, 이것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색 톤을 뭘로 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죠. 또 잠금 화면이죠. 네, 처음 시작을 할 때 윈도우즈가 잠금 상태에서 시작을 되는데 배경의 그림을 뭘로 할 것이냐. 그래서 배경 그림은 윈도우즈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테마 설정에서는 이제 테마 설정 해가지고 우리가 바탕 화면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마 지정해도 되고
색 지정해가지고 여러분이 바꿀 수 있고, 또 윈도우즈 기본 소리, 또 화면 보호기 설정, 우리가 모두 했던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단추 눌렀을 때 어떤 상태로 볼 거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켬 눌러주면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다. 시작 메뉴에 제한을 표시하겠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을 표시하겠다. 최근에 추가된 앱을 표시하겠다. 전체 시작 화면 사용은 끄겠다. 자, 그리고 점프 목록 작업 표시, 최근에 사용한 항목 표시는 끄겠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또 여기 윈도우즈에 계정을 등록해 놓은 경우는 등록된 계정이 보여주게 되고요. 이것도 저희가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시작 및 언어입니다. 그래서 표준 시간대 서울로 하고 현재의 날짜, 시간, 요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및 언어에서는 이제 한국어로 보겠다. 다른 언어로 보겠다 그러면 이제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국가를 선택해 주면 되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돋보기 눌러서 현재 꺼 있는데 켜게 되면 이렇게 크게 보여지게 되죠. 네,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비는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 캡션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막으로 이제 하는 경우 자막에 대한 색깔, 투명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기능. 키보드는 이제 화상 키보드는 껐어요. 화상 키보드를 키게 되면은 어떤 게 나오죠? 바로 이런 화상 키보드가 나와서 누르는 대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고정키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하나의 키를 눌러 바로가기 키에 사용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컨트롤 C를 누를 거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를 눌러야 되니까 최소한 손가락이 2개 이상은 있어야지 이 기능을 컨트롤 C를 누를 텐데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기 좀 힘들겠죠. 그럴 때 컨트롤 눌렀다가 그 다음에 손 뗐다가 C를 누르는 거죠. 그랬을 때 몇 초 동안은 컨트롤 키를 유지되게 하겠다. 컨트롤 쉬프트 Alt에 이런 기능이 사용이 됩니다. 켬 하면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쉬프트 키를 5번 누르면 고정 키가 켜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초 동안은 눌러진 상태로 유지를 하겠다. 라는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토글키다라는 것은, 토글이다라는 것은 키를 한번 눌렀을 때, 또 한 번 눌렀을 때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캡스락을 한번 누르면 대문자, 또 한 번 누르면 소문자. 넘락을 한번 누르면 숫자판으로 이용되고, 또 한 번 누르면 방향키로 이용되고, 스크롤락, 그죠? 화면의 이동을 할 것인지 잠글 것인지. 자, 이런 기능들을 눌렀을 때 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캡스락을 눌렀을 때 우리는 불이 들어와서 알 수가 있는데 좀 몸이 불편하신 부분, 특정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캡스락이 눌러지면 띵 소리가 나게 하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자, 필터키라는 것은 짧게 입력한 키, 반복하게 입력한 키를 무시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배울 때 초보 때는 어때요? 좀 타자가 느리죠. 그래서 나는 A를 한 번 누르는데 2-3번 눌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연속된 키, 반복된 키는 무시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거를 이제 접근성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또 마우스에 관련된 마우스 크기, 자, 이런 거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숫자 입력하는 게 있는데, 그 밑에 또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그 숫자 키패드를 막 누르면 마우스처럼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기능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여러분이 마우스를 잡으려면 손가락이 필요한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제 손가락이 이제 몇 개 없어진 경우 마우스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오른쪽 마우스 키를 이용을 해주면 숫자 키패드를 마우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건 이제 손가락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사용하겠다. 자, 기타 옵션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애니메이션 재생을 하겠다. 배경 표시를 하겠다. 알림 표시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커서의 두께, 그죠? 이렇게 커서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요. 라는 거.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접근성 센터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복구는 뭐냐면, 윈도우즈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새로 이제 게시가 됐고, 거기에 이제 또 추가 기능을 계속 첨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신의 상태로 업데이트를 받을 것이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업데이트 확인 눌러주면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웹과 연동이 되어서 윈도우즈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네요. 그 다음에 고급 옵션 눌러볼까요? 네. 업데이트 설치를 할 때 자동으로 할 것이냐. 나는 이제 예약으로 하겠다. 고를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 업데이트는 뭐가 되었나 기록 한번 보면 언제 업데이트를 했어요 라고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업데이트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켜 놓으면은 이제 업데이트 진행 끄겠다 설정 여러분이 변경할 수 있고요. 네. 자, 이렇게 고급 옵션이 있군요. 자, 윈도우즈 디펜더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등록이 제가 안 되어 있어서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게 되고 있습니다. 자, 백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속에 있는 파일들을 모두 이제 하나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복구는 이제 특정한 날짜로 시스템을 초기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정품 인증은 이제 윈도우즈 정품 인증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인증을 받고자 한다든지 또는 제품키를 변경한다든지 스토어로 이동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이 되고요. 내 장치 상기, 내가 어떤 장치에 대한 이름을 분실을 했을 경우에 내가 무슨 장치지 라는 거 봤을 때 찾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는 제어판의 기능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윈도우즈 7이나 8 버전에 좀 익숙해져 있는 경우는 이제 제어판이 너무 작게 나와서 좀 불안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여기서 설정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글꼴에 관련된 내용을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글꼴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나오죠. 그래서 글꼴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했던 글꼴이 나오죠. 그러니까 현재 나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웹상에서 무료 글꼴을 있죠. 그래서 많이들 배포하고 있죠. 근데 그 글꼴을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여기다가 마우스 우측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글꼴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제거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 제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위 버전에서는 프로그램 추가 제거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의 앱 및 기능에서 이렇게 똑같은 기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거하고자 한다. 그러면 클릭해서 제거해주면 되고, 또는 이제 뭐 버전업을 한다든지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수정 눌러서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이 이제 마우스에 관련된 설정 좀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 눌러주면 이제 마우스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죠. 또 키보드에 대한 설정 좀 찾고 싶다. 그러면 또 키보드 치면은 키보드에 대한 설정이 이렇게 나오죠. 또 시스템에 관련된 설정 좀 찾고 싶다. PC 정보 눌러주면은 여러분이 내 컴퓨터의 윈도우즈 버전 얼마지, 램의 크기 얼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제어판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 버전부터는 이게 설정이라는 메뉴 이름으로 바뀌어서 하위 버전에 있는 하위 버전의 제어판 기능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저장 공간 한번 눌러주면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네, 동영상의 위치가 또는 앱이 저장되는 위치, 기본적인 드라이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내 PC를 이제 눌러서 그죠? 드라이브가 나오면 마우스 우측 눌러서 속성을 눌러주면 이렇게 보여주죠. 총 용량, 사용 중인 용량, 사용 가능한 용량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우측 속성 눌러주면 그죠? 총 용량, 사용 중인 용량, 사용 가능한 용량 이런 식으로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휴지통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휴지통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휴지통 속에 있는 파일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자, 마우스 우측 눌러서 속성 눌러주면 현재 휴지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상세하게 볼 수 있고 휴지통의 사용자 크기를 이 정도의 크기로 휴지통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드라이브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또는 내가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겠다. 파일을 지울 때 항상 그냥 바로 삭제를 하겠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에 점을 찍어주면 되지요. 네. 나왔나요? 네, 그러면 이제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연습이라는 걸 지워볼까요? 네, 연습을 지우는 연습 폴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이버 로고를 휴지통으로 드래그해도 되고 마우스 우측 눌러서 삭제해도 되고 클릭하고 딜리트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텅텅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괜히 지웠다. 다시 살려야 되겠다. 자, 살려야 한다. 그러면 휴지통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삭제된 파일이 보이죠. 자, 마우스 우측 눌러서 복원 눌러주면 얘가 복원이 됐어요. 자, 어디에 복원됐을까요? 네, 원래 있던 장소에 복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연습 폴더를 더블 클릭을 했더니 어떠세요? 들어왔죠? 네. 그래서 네, 볼 수가 있고 자, 얘는 근데 내가 어디로 복구될지를 잘 모르니까 이걸 그냥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놔도 돼요. 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모양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자, 얘는 복원하지 않고 그냥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 우측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면 더 이상 복원할 수 없는 그런 파일로 가버리는 거죠. 네. 자, 여러분이 파일을 지울 때 마우스 우측 삭제 또는 휴지통으로 드래그, 딜리트 이런 방식으로 파일을 지우게 되면 휴지통 속으로 잘 들어가는데 클릭하고 이제 Shift 딜리트를 눌러버리면은요, 여러분이 휴지통에 가지 않고 완전 삭제가 돼요.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렇게 삭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일을 지우면 휴지통 속에 꼭꼭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보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파일을 지웠다, 딜리트로 지웠다, 그러면 안심하면 안 되고 휴지통을 열어서 다시 한번 삭제를 해야지 완전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예 처음부터 휴지통에 넣지 않고 바로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딜리트를 눌러서 완전하게 삭제를 하든지 지우고 나서 휴지통까지 깨끗하게 비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는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